안녕하세요. 남서방TV 남재현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 식후혈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. 당뇨병에서도 식후혈당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우리 비만에서도 식후혈당이 굉장히 중요해요. 당뇨는 이제 공복혈당이 높은 사람도 있고 식후혈당이 높은 사람도 있고 조금 그 오는 패턴이 좀 다를 수 있어요. 이게 이제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. 이제 주로 당뇨병이 공복혈당이 높은 경우에 이제 인슐린 분비와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. 식후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인슐린의 저항성과도 이제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. 사실 이제 비만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이유는 식후에 혈당이 이제 오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정상인은 당뇨병처럼 뭐 200, 300까지 올라가진 않지만 혈관에 있는 당 성분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될 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 우리 혈관에 있는 당은 이 혈액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이 혈액의 농도라는 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. 그럼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과도한 인슐린이 이제 분비가 돼요. 이 인슐린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비만 호르몬이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, 사실은 인슐린의 기본적인 작용은 이제 동화작용이라 해요. 그래서 이제 몸에 여러 가지 영양분을 이제 축적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,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간 이 혈당을 없애주기 위해서 인슐린은 이 당을 당원이라는 성분으로 해서 간이나 근육에 저장을 시키기도 하고, 또 이게 이제 과도하게 또 혈당이 올라가면 얘를 중성지방으로 바꿔서 우리 복부나 이런 데 내장지방으로 이제 축적시키기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거를 이제 잡아줘야 된다. 당뇨 환자는 올라가는데 실제로 일반인도 이게 올라가지 않지만 동반돼서 과도한 인슐린이 이제 분비가 되는 거거든요. 고인슐린 혈증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아주 안 좋아요. 이게 혈관에도 안 좋지만 또 이런 지방 합성도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된다. 그러면 이제 이 식후 혈당을 어떻게 잡느냐? 첫 번째는 저장 창고가 충분해야 돼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수화물의 저장 창고는 두 군데예요. 간에 한 400g 정도 저장을 할 수 있다 해요. 이제 평균적으로. 그 다음에 근육이 한 600g 정도를 또 저장을 하고 있다 해요. 이 저장 창고가 커야 되는데, 저장 창고 간은 우리가 더 어떻게 키우거나 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근육은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저장 창고를 늘려주는 게 좋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 같은 거를 해서 근육량을 좀 늘려주는 게 좋다,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근육량을 늘려주는 게 좋은데, 그거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될 목표 중에 하나이고,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 식후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를 막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식후 운동이 중요합니다. 식후 혈당이 잘 안 잡히시는 이런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식후에 이제 운동을 하면 근육에 이 쌓여있는 포도당, 이제 그 포도당으로 저장되는 건 아니고 당원이라고 글라이코젠을 이제 형태로 해서 이제 저장이 되는데요. 이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이 포도당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창고를 비워둘 수가 있고, 또 그쪽으로 가기 전에 또 우리가 운동을 해서 포도당을 소비를 하니까 많이 쌓이지 않고 소비를 하게 해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식후 혈당을 잡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식후 운동이다,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혈당이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인슐린도 그냥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폭식이 참 안 좋다 해요. 너무 배고파가지고 허겁지겁 막 먹으면, 하루에 3끼를 나눠서 먹어야 될 걸 한 끼에 몰아서 그냥 확 먹으면은 우리 몸에 그에 따라서 식후에 혈당이 확 올라가거든요. 그럼 인슐린이 또 확 분비가 돼요. 인슐린이 확 분비가 되면서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좀 없애주면은요, 또 혈당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또 공복감을 느껴요. 그래서 불규칙한 식습관을 하거나 폭식을 하는 분들은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래서 식후에 확 올라가지 않게 적정량의 식사량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참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혈당이 확 올라가는 식품들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당화지수가 높다 하는데, 밀가루라든가 또는 쌀밥이라든가 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바로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걸 당화지수가 높은 음식을 조금 줄이시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 음식을
좀 먹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후혈당을 잡기 위해서는 잡곡밥 같은 거를 좀 드시라. 잡곡밥 같은 거, 특히 뭐 현미 같은 거 이런 데는 이제 이 식이섬유도 많이 있고 다당류 같은 게 이제 많이 들어 있어서 이게 이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는 않고요. 특히 또 식이섬유는 포도당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. 그래서 다 흡수가 되지 않도록 해서 또 빼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는 잡곡밥이라든가 음식들,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채소류, 야채류 같이 먹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해요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밥 먹을 때도 보면은 막 배고프면 밥부터 크게 떠가지고 막 김치 얹어가지고 먹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탄수화물을 조금 천천히 균등하게 천천히 이제 먹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요즘에는 거꾸로 밥 먹기라고 있어요. 막 배고프고 하더라도 밥은 조금 나중에 시작하고 식이섬유가 많고 칼로리가 적은 이런 채소류나 나물류 같은 거를 먼저 이렇게 좀 먹으면서 포만감도 좀 올리고 과식을 안 하게 좀 해주고, 그러면서 이제 간간히 밥을 조금씩 먹고 조금 나중에 먹고 이러면은 식후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를 막아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꾸로 식사하기도 식후혈당을 막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. 이런 식후혈당이 너무 올라가지 않고 조절이 돼야지만 비만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많은 칼로리 섭취도 우리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당뇨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습관이거든요. 이런 그 방법을 좀 이용을 해서 식후혈당도 잡고 다이어트도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